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우리 조예나 언니와 함께 나왔습니다. 인사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우리 예나 언니랑 또 방송할 주제가 있어서 함께 앉게 되었는데요. 신랑님 어떻게 적응 잘하고 있어요? 네, 적응 잘하고 있어요. 그나마 이제 네. 이제 따뜻한 분이 손 내밀어 주셔가지고 손 맞아요. 잡아주잖아요. 맞아. 저는 이제 이 얘기를 정말 이제 고마움에 이런 얘기를 꼭 해드리려고 했는데 신랑이 정착할 수 있도록 손 내밀어 주신 분 은정 씨 아시잖아요. 그럼요. 이게 얼마나 감사하냐면요. 예나 언니가 딱 출연하고 나서 저기 복지기관이죠? 네. 거기서 연락이 왔어요. 우리 예나 언니 신랑 소개시켜달라고. 그래서 이제 면접을 봤는데 돼가지고 지금 일을 그 회사에 취직해서 너무 잘하고 있다고 해요. 손 잡아주셨죠. 뭐 이제 처음엔 조금 낯설고 뭔가 틀리는 것도 많고 이제 나름대로 그 몸가짐을 가지려고 많이 이제 북한 생활이랑 여기 생활이 다르니까 회사 차가 틀리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극복하는 와중이고 한강 외로 회사 이제 직원분들이랑 이제 특별히 이제 또 이제 북한에서 왔고 뭐 정착하는 과정이라고 하니까 많이 배려해 주신대요. 일일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고 배려해 주시고 그냥 모든 것이 그냥 따뜻하게 대해주니까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틀리고 뻥튀기 파는 나라가 아니고 확실히 이제는 이 대한민국은 진짜 따뜻한 나라. 우리 평범한 주민이 살 수 있는 이거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요즘은. 그러게. 근데 그 전에 한번 운전하다가 상처받은 일이 있었다면서요, 신랑이. 그 차 이제 주로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제 앞에서 너무 이제 천천히 가고 하니까 거기서 조금 짐을 실었잖아요. 영업을 하니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가야 되는데 그분들이 이제 천천히 가면서 그래서 이제 조금 빨리 가면 안 되냐고 빵빵 이게 경적을 하면 안 되잖아요.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경적은 안 울리고 그냥 이제 방향등을 켜서 신호를 좀 줬대요. 이게 좀 빨리 가라고. 조금 가주면 안 되냐고. 쌍라이트. 나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분들이 방향등 켜고 나니까 여긴 뭐야 내가 이렇게 천천히 가고 싶으면 가는데 뭐 네가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 브레이크를 빡 밟아버려가지고 사고를 할 뻔했잖아요. 뭐 이제 차선 변경하는 구간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선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옆으로 이제 나서면서 창문 내리고 어떻게 그렇게 운전하냐고 이게 홧김에 화가 났잖아요. 그거를 이제 창문 열고 표현하니까 창문 올렸다 오면서 시비가 조금 있었댔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또 따라와가지고 아무튼 그래서 좀 복잡은 했었어요. 누구라기보다도 그냥 피해서 갈 수 있는 상황에서 갔으면 또 괜찮고 이제 뭐 맞붙었으니까 어차피 둘 다 이제 결함이 있다고 봐요 나는. 맞아요. 또 그런 와중에 많이 이제 스트레스도 받고 상처도 많이 받았었어요. 왜냐면 모든 것이 낯설고 생소한 땅을 혼자서 해치해서 그래도 가족을 또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살던 와중에 이거 어느 나라 새끼야 너 외국 새끼 갖고 지금 와서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신랑이 화가 나서 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든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받았었어. 그러니까 이게 꽤나 대한민국 어느 회사에 가서도 내가 이게 잘 있을까? 정착을 해줄까? 자존감이 떨어지는 거죠. 그럼 당연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러던 와중에 이제 또 손잡아 주시는 분들이 있구나. 또 손잡아 주시고. 그때 이제 그 힘들어 하셔가지고 이제 그 운전은 위험하니까 하지 말자 해서 전기에 대한 어떤 자격증을 따고 있던 찰나에 이제 예나 언니 방송을 보고 복지기관에서 연락 오셔서 운전해달라고 다시 그래서 거기 지금 취직해서 잘 적응하고 계세요. 그분도 이제 우리 은정 씨 시청자분, 구독자분들의 맞아요, 구독자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감사하게도 이제 손 내밀어 주셔가지고 지금은 우리 손을 꽉 잡아주시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이제 뭐 어떤 고비라든가 시련이 있을까 진짜 구석구석까지 저희 입장에서 헤아려 주시고 손 내밀어 주시고 정말 따뜻하게 더듬어 주셔가지고요. 정말 너무 감동이고 저도 막 울었어요. 막 처음에 너무 감사하고. 지금도 울라고 그러시네요. 저도 너무 감사한 게 이게 TV를 통해서 좋은 일들이 연결이 되니까 그러게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너무 감사하죠. 따뜻한 얘기라서 전해드렸고요. 특별히 북한에서 운전을 30년 동안 하셨다고 했는데 한국에 와서 운전하고 이런 도로에 대해서 느낀 게 많을 것 같아요. 너무 많죠. 솔직히 어땠어요? 저희 애들 아빠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그랬어요. 조선 팔도를 안 다니는 데가 없었다고. 북한에서. 응, 북한 팔도를 안 다니는 데가 없었어요. 장지로반 전투 그거 아시죠? 예. 장진강에도 가보고 아무튼 안 가본 데가 없는 사람. 북한에 있을 때. 그럼요.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렇지. 그럼요. 진짜 길도 아닌 길을 막 헤치고 다니고 진짜 어떻게까지 다녔는지 아세요? 어떻게 다녔어요? 운전하고 어디 이제 갔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정비소 같은 것도 없고 보험도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 차가 뭐 눈에 빠졌다, 눈길에 빠졌다, 뭐 얼음에 빠졌다, 산에 빠졌다. 본인이 다 알아서 나와야 돼, 헤쳐 나와야 될 그런 그러니까 운전수라고 하면 북한 다 그렇거든요. 그 어떤 사례까지 있냐면 이제 타이어가 펑크 나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타이어를 어떻게 쓰냐면 재생 타이어를 많이 써요. 그나마 돈이 없으니까 중국에서 이제 타이어 낡은 거를 갖다 또 살짝 재생을 해서 북한에 싹 다 팔아먹잖아요. 네, 맞아. 그러니까 그 재생 타이어도 비싸게 싸서 채우면 장거리 같은 경우 뭐 한 이제 뭐 한 뭐 100리, 200리 정도 달려가 갔다 오면은 다 나가버리고 없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야 이게 북한은 이게 제가 뭐 전에도 얘기하다시피 거꾸로 돌아간다 했잖아요. 도로 상황이 완전 한심하니까 차 타이어가 안 견뎌요. 타이어를 몇 번씩 갈아치면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것도 수입해야 되는데 타이어도 딱. 그 타이어 돈은 누가 감당해요? 그러니까 일단 공장기 없어서 이제 얼마 대주고 본인이 감당해요. 그러니까 그 타이어 값을 뽑아야 되니까 당연히 돈 받고 사람을 태울 수밖에 없구나. 예, 그러니까 운행 과정에 이제 사람을 태워서 돈을 뽑아서 그 돈 갖고 타이어랑 차 부속을 마련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전 이제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운전수 기사 시스템이. 근데 이제 그때는 막 오다가 타이어가 다 펑크 났는데 올 수가 없는 거야. 저기 넌벌 같은데 함흥적 저쪽으로 이제 오는데 또 오다 펑크 나서 또 땜질을 하고 아무튼 뭐 10m 안팎으로 이제 계속 펑크가 나가지고 와야 되는데 타이어가 다 파스가 나버린 거야 완전. 그렇게 되면은 어디 거쳐주는 데는 없죠. 없어요. 다 자체 힘으로 해야지. 불을 막 지피고 그 불에서 이제 막 이제 그 도구 같은 거 공구들을 달가서 주부를 땜대게 해서 그렇게 해서 막 다니거든요. 그래서 항상 북한의 운전기사들 차에 보면은 공구통이 수리 공구통이 항상 그렇죠. 있더라고요. 완을로 싣고 다녀야지 내가 그 고생하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막 너무 속상해가지고 오다 너무 안 되니까 일단은 목적지까지는 와야 되는데 누구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혼자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 사실 좀 오래전 일인데요. 이제 좀 근데 이제 20대, 30대 초반 때 운전할 때 일인데요. 신랑이. 네, 그 이제 타이어에다가 그 볏짚 있잖아요. 이런 얘기는 저 거의 구석기 시대도 뭐 가능할까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진짜. 대박이다. 그 와야 되는데 주부는 다 파스 나는데 맨 허유류 같고 허유류라고 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하나? 우리 대한민국에서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 그 철? 네, 그거 허유류라고 하거든요. 그 허유류에다가 이제 타이어만 있고 안에 주부 여기 우리 대한민국은 이 차들이 다 통다야잖아요. 타이어가 없잖아요. 통다야에서 안하게 주부가 없어. 주부가 없지. 예. 근데 그건 주부가 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부가 파스를 놔버린 거야. 10번, 20번 떼다. 그래서 볏짚을 땅땅 이렇게 묶어서 다져가지고 그 허위로 맨 거는 못 돌아가니까 그 볏짚을 아주 그냥 땅땅 다져가지고 그 타이어에 볏짚을 너무 물을 벗어 퍼지와서 깡깡 다지고 이렇게 해서 볏짚을 꽉 채워가지고 맞춰가지고 그렇게 왔다고 하더라고요. 와, 그렇게 해서 차가 굴러가요? 그러니까 그냥 깡짜 그냥 이제 타이어에 세상에. 공기를 채워야 되는데 공기가 없으니까 깡짜 이제 수동식으로 막 채워가지고 왔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세상에. 그때는 그 말을 들을 때 제가 그렇게도 왔네. 그러니까 그게 그 땅에서는 가능한 수밖에 있는데 여기서는 세상에 놀랄 만하지만은 그 땅에서는 아무튼 그렇게 해서라도 목적지까지 어느 사람이 승리자니까. 야. 와야 되니까. 오지 못하고 차는 백행기 칠 수 없잖아요. 야, 근데 한국에는 그 타이어 조금만 달아도 제가 했잖아요. 다 그냥 갖다 버리잖아. 일산 쪽으로 가는데 고양시 덕양 쪽 독양구라고 하더라고요. 장소까지 기억하네요. 가면서 그쪽에 타이어가 묻어 있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야. 그래서 신랑 저 타이어 아까운 거. 그러니까 그런데 막 눈이 한 거야. 왜? 신랑이. 북한에서 너무 고생해가지고 타이어의 기승함을 너무 알은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그 타이어가 달아먹을까봐 정말 길을 살살살살 피해서 다니는 거야, 운전수가. 세상에. 그 타이어가 너무 아깝고 소중한 거를 알아버렸으니까 여기 와서 그 타이어를 보고 저 타이어 산더미처럼 쌓인 거 봐, 저거. 그 저도 와, 저 타이어만 싹 다 이제 북한에 갔다가 팔아도 부자가 되겠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재생해서 네. 나온 타이어보다 우리나라 구모 타이어, 한국 타이어 얼마나 대한민국 좋아요. 타이어는 뭐 그냥 중고 버린 것도 진짜 인정해서 얼마든지 써. 몇 년은 써요, 북한에서. 대박이지. 그러니까 그 타이어도 이제 승용차 타이어 같은 것도 다 낡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기네 쓰다가 낡은 게에다 살짝 재생해서 피를 다시 올려가지고 다시 북한에다 팔아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걔네는 실속이 없어. 우리가 중국 물건은 어쨌든 인정을 중국은 안 해. 어쨌든 신뢰가 없어. 신뢰가 없어서 그래, 이게 맞아. 중국아들 건데 하면서도 그것밖에 우린 쓸 수 없고 대한민국 건 팔아볼 수도 없고 사쓸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먹고 싶어. 그러니까요. 그거를 내가 지금 봤을 때 너무 안타까운 게 세상에. 아니 그거를 너무 속상하잖아요. 여기서는 타이어 막 이따만큼 쌓여가지고 그거를 다 갖다 북한에 팔아도 부자가 될 것 같아 나는. 그 타이어 하나하나 그 사는 게 얼마나 힘들은 줄 알아요? 나 공감이 돼요. 우리 이모부도 운전수였거든요. 그 타이어 하나가 펑크 나고 더 이상 재생할 게 없으면 중국에서 그 타이어가 나올 때까지 보름이면 보름, 3개월이면 3개월 차 못 돼요. 그러니까요. 기다려야 돼. 그 기다리고 내가 좀 더 이제 노력해서 운전수는 더 운전을 해서만이 이제 뭐 담은 뭐 차가 굴러 가야 네. 가정 유지가 좀 되잖아요. 네. 월급이 없으니까. 그렇지. 예, 정기적인 월급 뭐 그런 생활비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또 가야 되면 또 다른 사람한테 얘기해요. 이제 타이어 막 수송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것도 시장에 이제 공식적으로 너네 판매될 수 있는 수량도 없어. 품절이 많아요. 그래서 품절이잖아 거의. 맞아. 그래서 운전수들한테 연질해서 예비 이제 좀 혹시 예비 가지고 있으면 좀 팔아주면 안 돼요. 이게 사정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렇게 연질 돌아서 판매가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그러면 내가 급한데 부르는 사람이 임자야. 그 돈을 이제 얼마 내 하면 나는 바쁘면 그만큼 내야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지고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국가에서 이제 팔아주는 그런 규정된 가격도 없고. 그렇지. 그래서 늘 중고 다이아를 늘 중고 다 쓰고 진짜 남이 쓰고 이제 버릴 쯤 되는 그거를 사서 맞추고 장거리를 다니다 보니까 늘 고생인 거야. 아이고. 그럼 맨날 터지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맨날 수리해 갖고 다녀야 되니까 이제 거기 북한 운전수들 선은 그냥 여기가 이제 다 기름에 쩔어서 운전수 선이 너무 깨끗하면 이거 운전수인데 선이 깨끗하다 이렇게 세상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죠. 여기는 진짜 타이어뿐만 아니라 차가 금방 고장이 나도 카센터로 직진하면 그러니까요. 한두 시간 기다리면 바로 해주잖아. 처음에 이제 저희 남편 같은 경우도 차를 사고 차를 이제 수리하고 정비하는 그거를 신기했겠다 남편이. 그러니까 신기한 게 아니라 처음엔 익숙이 안 되고 신기하는 게 뭐 난생 처음 그 정말 너무나도 로망이고 희망이었죠. 예. 그 운전 뭐 이제 생전에 내가 새 차를 해보고 싶은 거, 내 한국에 차라고 와서. 가지고 싶은 그거를 이제 너무 그런 욕구가 강하다 보니까 진짜 처음에 와서 이제 중고차를 사도 되는데 네. 새 차를 한 번 진짜 죽기 전에 한 번 내가 운전수의 그런 로망이잖아요. 북한에서 어떤 그렇지. 맨날 중고 남이 하던 이제 중고 타이어부터 모든 걸 부속을 다 조립해서 제가 만들어서 차를 운전하다시피 했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러니까 새 차가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 그러게요. 그래서 와서 새 차 그나마 뽑았어요. 잘했네요. 새 차를 뽑아서 이제 그 차를 수리할 수 있는 이제 그 공구들 사야 된다. 공구 싹 다 준비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몰라 하는 줄 알고 그냥 했는 줄 알았는데. 아니, 새 차를 공구를- 샀는데 공구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처럼 생각하고 뭐 어느 순간에 길가에 가다 퇴치할 수 있는 완벽한 준비를 했었어요. 근데 뭐지 조금만 뭐 어떻게 하면 칼센터에서 정비 받으러 오라 문자 오고 뭐 이거 뭐지? 그러다 보니까 또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북한 이제 기술이랑 얘기가 좀 뭐 차원이 조금 틀린 게 뭐냐면 여기는 모든 것이 다 액전 스마트하게 발전했잖아요. 기계로 다 이게 그렇죠. 되더라. 대한민국 차는 북한에서 끌던 그런 거 상상도 못해요. 북한 차는 거의 수동적인 차고 용광로에 들어가야 될 차를 다 제선실에서 끌고 다니는 그런 이제 형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와서는 이거 뭐지? 다 스마트하게 이제 모든 기계를 딱 대면 그 진단이 딱딱 떨어지잖아요. 맞아요. 와 이거는 내가 굳이 손을 대서 뭐 수동적으로 뭐 버튼 알트 세우고 무슨 전기 장식 뭐 하고 이게 아니구나. 필요 없지. 그래서 그 공구 새거 그대로 지금 한 번도 안 쓰고 있어요. 갖고 있어요? 네. 그 열악한 상황을 얘기하자고 하면 너무 끝도 없어가지고. 그러면 힘든 얘기 조금 더 물어볼게요. 열악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길 아닌 길을 헤치고 다녔다고 했잖아요. 한국에 정말 이게 또 도로 하면은
야, 기막히잖아요. 이 도로를 보고 신랑은 어떤 걸 느꼈었나요? 야, 감동 그 자체죠.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오죽했으면 뭐라고 했냐면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에피소드들이 다 나오네요. 얘기가 생생하게 지금 막 이제 떠오르는데 그때 그 장면이 막 필름처럼 머리에 지금 기억돼 있잖아요. 네. 이게 죽을 때까지 잊혀지지 않는 게 더 좋은 환경에서 정말 난이도가 높고 더 이제 선진국에서 살다 보니까 그 진짜 뭐 구석기 시대 같은 상황에서 살아왔던 그 날들이 자꾸 추억되는 거 있죠. 돌이키는 거. 야, 그때는 우리가 이랬지. 맞아요. 야, 그때는 정말 이게 아니라구나. 구석기 시대 같은 상황에서 맞아, 살았구나. 맞아. 그러니까 지금도 북한 사람들은 주민들은 그렇게 산다라는 현실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렇지. 야, 이게 진짜 뭐가 돼야 되겠구나. 이게 마음의 가짐이 딱 되는 거 있죠. 그래요. 어떤 에피소드들이 있었나요? 이제 저희 큰애기가 이제 4살 때 아빠가 저 신파 쪽에 다녔는데 후창 쪽에 그 김형직 군 아시죠? 예. 신파 김형직 군 그쪽에 그 김일성의 이제 아버지. 많이 다녔는데 거기 영알이라는 곳에서 좀 이제 많이 다녔어요. 예. 근데 그쪽에 거기 강산을 중국이랑 합병을 했었거든요. 그 강산을 거기에다 새로 내와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서 강석이 얼마든지 나온다는 맥을 잡았어요. 중국 사람들이 와서.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거기다 이제 기계랑 투자를 해가지고 강산을 꾸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운전기사로 한 3명 뽑았는데 거기 또 갔거든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운전을 많이 오래 하다 보니까 그 산악이랑 산탁 이게 완전 이제 거의 국경사도 막 이제 차를 뭐 20톤짜리 차를 갖고 다녀야 되는데 그것도 사실 저런 그것도 기술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뭐 압지대 평양 운전수들이랑 압지대 운전수들 양강도 지역에 와서 양강도 운전수들을 인정하거든요. 왜요? 너무 골짜기 산악인데 이런 데서 운전을 한다라고 하면 자기네는 그거 못하겠다고. 오르면은 땅땅 온 그 완전 이제 차가 제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으면 서지도 않아. 쫙 미끄러 내려가는 그런데. 근데 양강도 운전수들은 하는구나. 하지. 그런 데서. 네, 그런 데서 쳐 굴러가지고 거기서 요령을 얻어가지고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운전도 지역마다 다르군요. 다르죠. 양강도는 워낙 춥고 산악지대가 또 있다 그러면. 보니까. 근데 이제 완전히 산 낭떠러지랑 이렇게 1대1로 가는 그런 도로를 다닌단 말이에요. 무서워라. 그냥 까딱하면 그냥 굴러 떨어져 죽어야 되는. 그렇게 다녀요. 근데 그게 사사밥 그래서 북한 운전수들 뭐라고 하냐면 사사밥을 지고 다닌다고 늘 잔등에 사사밥을 지고 다니는 사람들 이렇게 말을 해요. 이제 한번 그 강산에 이제 아빠 따라간다고 애가 너무 이제 울어가지고 여기 아빠가 그러면 한번 데리고 갔다 온다고. 저는 너무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는데 아이고야. 애가 너무 따라간다고 해서 따라갔는데 애가 그때 뭐라고 했냐면 이제 완전 이런 돌밭길 이렇게 차가 막 시글떡거리면 이제 차 이제 머리 부분이랑 적재한 부분이랑 막 반대로 논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차가 견딜 수 있나 봐요. 세상에. 다 이제 각이 놀아갖고 한 번 거기 들어갔다 나오면 다시 재정비를 며칠해서 다 이 벌트나도 재와야지 안 재워보고 다시 가면 사고란 말이에요. 세상에. 거기를 가는데 우리 큰애기가 이제 거기 너무 아짜아짜하게 진짜 거의 시속 10 정도로 놓고 가도 이제 완전 끼운뚱 자칫하면 이제 낭떠러진 이런 데를 가니까 애가 한참 옆에 앉아 보더니 내가 크면 이제 아빠 다니는 그 도로 길에 저 돌을 치워주는 일을 하겠다고. 어머나 이렇게 기특해라. 그게 지금 막 생생해가지고 제가 지금 그랬어요. 그 조그만 4살짜리 눈에도 그게 너무 보여. 그게 운전하는 너무 게 안심하고 안심하니까. 그 차가 너무 나니까 저 이제 그런 데를 한번 갔다 오잖아요. 네. 여기 갈비뼈 다 순서 바뀐다 여자들이 그러잖아요. 이 각이 다 아프거든요. 차가 워낙 들추니까. 너무 들추고 돌밭길을 막 하다 보니까. 근데 저희 아들이 한참 보다가 그 말을 하더래요. 그래서 그 와서 그 얘기. 그러면 그런 정말 길 아닌 길 끔찍한 도로에서 운전을 했는데 한국에 와서 고속도로 당연히 달려봤겠죠. 당연하죠. 차를 샀으니까. 당연하죠. 어디 가봤어요? 진짜 뭐 강원도도 가보고 여기서는 다 차가 필수잖아요. 네. 저도 사실 운전하고 다니니까. 오.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진짜 많은 거 실감 느끼고 야 이게 뭐야 진짜 세상에 제가 어떻게 이렇게 운전을 하고 대한민국 이 활주로를 정말 이제 원산 고속도로 같은데 평양 가는데 그 고속도로 같은 데만 이렇게 도로가 이 정도거든요. 여기 아스팔트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에 있을 때 늘 그게 뭐냐면 그건 알았어요. 그 정도는 대한민국이 이제 나라 경제를 보려면 도로 상황을 봐야 된다고. 근데 대한민국은 모든 도로가 아스팔트다 이렇게 이 정도는 알았거든요. 운전하다 보니까. 그건 대한민국의 도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거를 조금 많이 가까운 쪽이잖아요, 우리랑. 북한에서 알았어요? 네,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도로 상황이 완전 너무 아스팔트, 모든 것이 아스팔트고 진짜 땅이 없는 나라다. 흙을 벌 수 없는 나라라고 하더라고요. 그렇게까지는 알고 있었지. 예. 그래서 이제 운전을 그런 데서 운전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뭐 거기 운전수들이 거의 다 뭐 너무 간절한 바람이고. 그렇죠.
이러고 말할 수도 없는 현실이니까. 예. 근데 이제 딱 와가지고 이제 처음에 막 어리버리 하더라고요. 차선이 변경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은 모든 것이 일방통행이고 내가 알아서 그렇지. 어기는데 이거 차선을 딱 지켜야 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비 따라 딱 가야 되는데 이게 감을 잘못 잡아서 여기를 갔다 저기를 갔다 했는데 여기도 가도 너무 길이 또 생겨. 그러니까 북한은 여기도 가면 나올 수 없는 길이 되잖아요. 여기도 가는데 어머 어떡해 우리는 다른 길을 왔어 어떻게 돌아가야 되는데 하고 봤는데 또 다른 길을 또 안내하잖아요. 길이 또 있어. 이쪽으로 가는데 또 통로가 있어. 아니 이 작은 나라에 어떻게 길이 이렇게도 많아? 땅굴도 길이고 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그렇지. 밖에 나가면 막 저도 거기서 막 해가지고 이 덜어봐라 그냥 이 덜어봐라 그냥 신랑이 입에서 그 말이 안 떨어져. 야 이 덜어봐라 그냥 이 덜어. 네. 그냥 달리면 야 이게 가는 것 같지 않다 차가. 신랑이. 네. 이게 차가 지금 달리는데 분명히 도로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지. 이게 차가 가는 거 맞아? 감이 안 뚫추지 않으니까 일단은. 이 덜어봐라. 그냥 이거를 한 1년, 2년 동안은 입에서 이 덜어봐라, 이 덜어. 이게 떨어지지 않더라고. 그 말이 안 떨어졌구나. 네. 전 지금도 감탄하거든요. 그럼요. 진짜 그 도로를 달리다 보면은 하이패스 그리고 또 휴게소 이야, 장난 아니죠. 봤어요? 그렇죠. 휴게소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휴게소 뭐 별로 사람 뭐 볼 수도 없고. 그렇지. 차가 뭐 얼마나 있어야 다니는 차는 사람이 별로 있어야 없어요. 보지. 근데 휴게소라고 하면 이제 혹시 가다가 이제 이런 밖에다가 이제 매점 같은데 천을 이렇게 치고 매점 같은데 물도 음료수도 파는 그런 곳이 좀 있어서 휴게소 고정된 휴게소가 아니고 내가 무슨 이제 뭐 소변 마렵다라고 하면 아무데나 채우고 막 보는 상황이잖아요. 북한은.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데 가서 이제 뭐 배고프거나 뭐 필요한 거 있으면 거기들 살짝 들려서 뭐 싸고 뭐 이렇게 하는 그게 그거고 그리고 이제 휴게소 들어가서 들려서 뭐 물도 먹고 뭐 화장실 보고 이런 문화가 없으니까 지금도 저희 신랑 같은 경우는 휴게소 잘 안 들려요. 그냥 떠나면 끝까지 가야 되고 끝에서 떠나면 집에까지 와야 되고 그냥 뭐 화장실 보고 싶어도 참고 와야 되는 그런 게 습관돼서 어제까지 운전하다 보니까 이게 습관이 무섭구나. 네, 무서워요. 그러니까 몇 년 했다고 그랬죠? 북한에서? 20년 남아 했으니까. 그러니까 습관이랑 이게 세뇌랑 버릇이랑 이게 두 번째 천성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도중 식사 사람 말은 안 해요. 도시락을 가다가 도중에 먹는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도중 식사라고 하거든요. 꼭 싸야 다니잖아요, 북한은. 야. 육로라고 하지. 기차를 안 타면 육로라고 하는데 육로로 가는데도 도중 식사를 싸야 되잖아요. 대한민국은 뭐 아주 그냥 어디 가들 뭐 몇 시간이면 끝에서 끝에까지도 뭐 몇 시간을 가잖아요. 그렇지. 당일치기 하잖아요. 그 먼 거리를. 그러니까 그게 한두 끼를 굶는 건 뭐 습관인데 그거를 왜 굳이 근데 뭐 휴게소도 가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떠나서 그거는 아직 좀 습관이 안 됐다라고 해도 뭐 끝에서 끝에까지 그냥 금방금방 갈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이제 난이도가 높고 너무 이제 선진국이라는 게 너무 느껴지고 밖에 나가서 도로를 달릴 때 뭔가 더 이제 와 내가 진짜 이게 진짜 서울에 왔네 진짜 내가 대한민국에 왔네 이걸 느끼는 것 같아요 솔직히. 그렇지. 집에 앉았을 땐 잘 감을 못 잡아요. 근데 이제 어디 뭐 시설에 간다던가 맞아. 놀러 간다던가 눈으로 직접 체험하면 다 이제 도로에 나온다던가 하면 특히 반도로 밤에 나오면서 그 불야경이 환한 데를 나오면 이 마음이 그냥 자기절로 막 붕 뜨는 거 있죠. 와 세상에 내가 진짜 대한민국에 왔구나 이 실감을 10배 100배 느끼는 것 같아요. 아니 이게 반도로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북한은 도로도 그렇게 한심한 데다가 밤에 가로등이 없잖아. 가로는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 자동차 라이트로 이제 가야 되잖아요. 네. 이 라이트 또 배터리가 또 다 나가면 불도 안 들어오더라고. 배터리도 계속 충전을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밤에는 상향등을 막 켜고 다니잖아요. 그래 대한민국 도로는 또 밤에 또 기가 막히지. 그래서 너무 북한 우조수들은 밝아가지고. 뭐 이제 눈이 밝아야 되고 그냥 뭐 사물을 즉각즉각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야. 어느 순간에 이제 막 사람이 왜 세상에. 도로 양 옆은 예. 깜깜하니까 여기서 사람이 이제 툭 튀어나올 때도 있고 하니까 맞아. 그걸 이제 막 잘 감지해야 되니까 일단 운전 한 번 하면은 이제 운전한다라고 하면 귀, 눈, 코 이 청각이 다 발달돼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맞아. 네. 그리고 또 북한 주민들 자체가 우리 대한민국처럼 뭐 인도 따로, 뭐 자동차 도로 따로 이런 게 횡단보도 자체가 없으니까. 없다 보니까 그 교통 질서에 대한 이게 없잖아요. 의식적으로. 기본적인 그런 지식이 없잖아. 밖에 나가면 그냥 운전하고 차만 타면
내가 진짜 이게 뭐 대한민국에 왔구나. 이제는 대한민국에 사는 게 행복하고 이제 앞으로 생활이 이제 진짜 삶의 질이 정말 달라진 그거를 느끼고 앞으로가 너무 기대되는 거 있죠. 그래, 진짜 아싸 대한민국이다. 네, 아싸 대한민국. 진짜 아싸 대한민국이다. 이건 정말. 그러게요. 그러면 신랑이 한국에 와서 정말 그런 거 접할 때마다 야, 내가 오길 잘했다. 이렇게 많이 생각했겠어요. 솔직히 우리가 첫 번째 탈북 스토리 들었을 때 신랑은 그냥 언니 남편분은 자식과 아내가 가니까 그냥 따라온 거잖아요. 그쵸. 아무 뭐 동의도 없이 그쵸, 어떤 그쵸. 정보도 없이. 저도 그러고 온 정보가 거잖아. 있다라고 해도 솔직히 세부적인 정보는 몰랐죠. 근데 이제 처음에 와서 조금 이제 말투가 틀리다 보니까 그런 데서 많이 이제 상처가 많이 가져가지고 예. 야, 내가 이게 사람이 사는 데서 솔직히 집안이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인정받는다라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맞아. 그러니까 지금 시작이니까 저희도 이제 한 발 한 발 이제 인정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부분인데 거기까지 지금 급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인정하고 내려놓으면 괜찮은데 그게 잘 안 된다라고 하면 처음에는 많이 어떤 자격지심 같은 뭐 이제 자체 그래. 모순이 많이 들어갔었어요. 맞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북한에서 보이잖아요. 운전수 하게 되면은 또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그럼요. 많이 이렇게 좀 올려다보는 그 그런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만만하게 남이 못하는 일을 하고 그렇지. 무사고로 진짜 사고 한 번 안 내고 어. 그러니까 다 사고로 해서 이제 그렇지만은 진짜 사고 한 번 없이 무사고로 운전하고 하니까 그런 데서 조금 나름의 다른 다른 방면에서는 분명히 부족하고 막 그런 부분이 많지만 또 자기가 잘하는 부분, 인정받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대단하네요. 그 악조건의 도로와 그런 상황에서 무사고로 20년 넘게 운전했던 건 그러니까 대단하네요. 그거를 이제 그만큼 본인이 이제 다 강심하고 이제 그거를 그러니까 한 번 이제 운전하고 오면 이제 한 5km씩 10km씩 가는 것 같아. 세상에 그랬구나. 네, 그래서 이제 자지도 못하고 이거 신경 딱 쓰며 하다 보니. 근데 이제 여기 와서 보니까 일단은 처음에는 좀 그랬는데 처음엔 진짜 조금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저도 안타까운 부분이 이게 이제 자기가 이제 내려놓고 한 발 한 발 올라가는 계단은 분명히 우리는 겪어야 될 계단이거든요. 그 분명히 이건 어차피 우리가 받아들이고 헤쳐나가야 될 부분인데 이 과정은 그냥 힘들어도 넘어가야 되겠구나. 제가 이제 보면서 안쓰럽긴 하지만 분명한 거는 냉정하게 받아들이고 저도 바라봐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겠구나. 힘들겠지만 그냥 나도 힘들고 다 힘들지만 넘어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넘어오는 과정이 오늘까지는 그래도 많이 이제는 뭐 북한에서 뭐 얘기 그런 것도 연연하지 않고 그나마 지금 또 이제 조금 마음이 정착이 됐잖아요. 이제 직업을 그렇죠. 지고 거기서 이제 또 이제 배려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제 틀리는 문화차가 틀린다는 이거를 많이 고려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 옆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랑 그런 차원에서 많이 생각해 주시고 케어를 해주시고 막 키를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이 그래도 자존감이 많이 높아지고 그야말로 그냥 어린 아이가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부모의 심정이 될 수밖에 없겠다. 아내 입장에서는 또 그런 어쩔 수 생각이 없죠. 드네요. 그런데 우리 또 예나 언니 가족 같은 경우는 지금 뭐 동생이 와서 언니와 형부와 조카들을 다 끌어온 상태잖아요. 동생도 너무 대단한데 또 우리 예나 언니 그 맏언니 같은 경우는 개성에서 살다가 왔잖아요. 개성 하게 되면은 개성공단이 또 유명한데 에피소드가 좀 듣고 싶네요. 그러니까 언니는 거의 이제 1년에 한 번씩, 두 번씩은 저희 집에 온단 말이에요. 개성에서 해산으로. 해산으로. 그러니까 뭐 할 게 없고 살아가려니까 개성공단이 이제 개업하면서부터 거기서 나오는 제품, 물품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갖고 와서 해산 쪽에 와서 이제 파는구나. 널어놓고 가고 그러면 제가 이제 도와주는 그래도 해산엔 제가 터가 있으니까 제가 이제 아는 분들이랑 이제 매장 같은 데랑 이제 팔아주고 이렇게 좀 장사식으로 다녔다 보니까 아무튼 뭐 어차피 해산에 뭐 고향이라고 저희 동생 집이라고 와도 오기 싶어도 여비는 뽑아야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비를 뽑아야 되니까 어차피 장사를 해야 되지. 거의 언니는 어떻게 장사를 시작했냐면 개성공단이 이제 철수하고 철수를 하고 가면서 많은 자재를 놔두고 가고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자재를 완전 이제 내가 이거를 완벽하게 처리하고 철수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급하게 쫓겨나듯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그
참 이제 비양심적인 인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그 개성공단에서 나머지 그 제품을 가지고 개성공단 사람들이 그거를 생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대로 모방해서. 한국 사람 없이도? 네. 그러니까 그때 생산하던 그게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기술 분야는 또 기술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또 어깨 너머 센스는 있으니까 아마 뭐 눈으로 요거 봤던 데를 봤던 했겠지. 그게 있겠죠. 제가 그때 이제 한국에 이제 뭐 디자이너 같은 딱 그 패션 뭐 디자이너라면 그대로는 안 나와도 네. 그 비슷하게 이제 한국 제품은 이렇게 구성되고 만들어졌구나를 조금 알았겠죠. 그러나 이제는 뭐 그때는 개성공단 이제 상품이 자재가 장고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예. 뭐 재질이 따라 못 가고 아무리 쟤네가 기술을 뭐 더이 뭐 받아들였다라고 해도 그치. 지금 뭐 원천이 없으니까 할 수는 없고. 지금은. 그러니까 그때는 원천이 있었어요. 화장품도 봐요. 그 원천을 갖다가 다 그때 그 사람들이 이제 다 이제 뭐 돈을 안 주잖아요. 거기다가 일을 해도. 그러니까 그렇지. 초코파이부터 무슨 이제 먹으라고 주면 다 갖고 와서 팔잖아요. 그래서 초코파이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팔면 그거 싸게 어땠어요? 팔아서 뭐 대한민국 초코파이 뭐 얼마나 맛있어요. 저는 많이 못 먹었어요. 애만 먹이다 보니까. 세상에. 그래서 언니가 한 번씩 오면 초코파이를 막 먹어봤어요. 그 언니는 이제 올 때 그 한 박스씩 거기서 사온단 말이에요. 그 초코파이도 겠다 여기서 한 개당 얼마씩 붙여서 또 이제 매대에다가 또 넣기도 하고 번점 잘 꺾고 먹었지. 팔려요? 한국 그럼요. 거는? 잘 팔리죠. 그래서 주로 저는 뭐 팔았냐면 언니가 여기 트레이닝복 같은 거 운동복이라고 하지 북한에서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 재질이 너무 좋고 저 진짜 입고 싶었는데 못 입었어요. 돈 때문에. 대구 그냥 대한민국 건 비싸단 말이에요. 비싸단 말이에요. 이거 남한 거야 하면 비싸단 말 못해요. 그러니까 중국 것처럼 사치하고 화려하진 않아. 근데 이거는 딱 봐도 뭔가 이제 맨들이가 옷을 딱 입으면 몸에 착 붙고 재질이 너무 좋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대한민국 거 하면 세련되고 고상하고 그러니까 중국 거 하면 화려하고 사치하고 재질은 찌러 이렇게 얘기하잖아. 예. 그 좀 사는 집들은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뭐 집이 사는 집들이 많아서 아파트 그러면 난 장마당에 가져가는 게 아니라 개성공단 상품이 왔어. 남한 거 왔어 이렇게 하면 걸리니까 다 온단 말이에요. 집에 이제 모아가지고 동네에서 돈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 이제 그 옷 막 이제 양복이랑 이제 대한민국 그 자재 갖고 왔으니까 다 해쳐가지고 본단 말이에요. 언니는 거기서 한 뭐 절반 정도 아마 이윤을 버는 것 같아요. 대폭으로 회사까지 왔으니까. 그렇지. 근데 그런 상품이 또 이제 대중화가 아니니까 이 가격이 얼마짜리야? 이게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부르는 게 값이 그럼요. 있구나. 그래서 이건 내가 부르면 한정판이잖아요. 그거는 내가 부르면 값이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좀 내보기도 딱 이쁘다. 좀 세련돼 보인다. 이거 사람들이 막 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이거하고 달라서 이거는 뭐 300 비를 300원이야. 중국 돈으로 그 가격은 다 번전은 갚은데 이건 왜 비싸지? 이거랑 비슷한 그거 딱 보기도 틀리잖아. 이렇게 하면 그래. 근데 그거는 다 사람들이 욕심 난단 말이에요. 근데 부르는 값이야. 그래서 이제 장사도 그렇게 하잖아요. 이제 비싼 그러니까 똑같은 상품이고 똑같은 원천이 들어갔어. 번전이 들어갔는데 이제 조금 사람들이 손이 많이 가는 상품은 막 높여 경매하는 것처럼. 그래서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안 나가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이제 번전에 판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또 맞추지. 근데 화장품도 그때 로션이 뭔지도 몰랐어요. 로션, 에센스 이게 뭔지 몰라. 들어봤어야 알지. 그냥 피아스 크림 이거면 되잖아요. 근데 피아스 크림 뭐 구홍 이렇게 하잖아요. 구홍이 립스틱이거든. 처음에 와서 립스틱이 뭐 립스틱은 또 뭐야. 저도 많이 생소했는데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만 화장품은 있는 줄 알았는데 뭐 에센스 뭐 로션 뭐 여기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 포장 각지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대한민국 상품 모든 게 다 포장이 이쁘잖아요. 그렇지. 근데 포장이 하나도 없이 그 알로 온단 말이에요. 비닐 봉투에. 낱개로 오는구나. 그러니까 이건 왜 이렇게 오냐고 하면은 그 포장대로 완으로 딱 포장돼서 나오면 벌써 이제 공장에서 완품인 제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거는 완품이 안 된 상황에서 뒤로 빼돌려서 이제 그 공장 내에서 팔아먹고 돈을 뽑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개인들 손에 들었다 보니까 상표는 다 없는 상황에서. 그래도 그거 대한민국 거야 하면은 그냥 덮어놓고 이거 대한민국 화장품이야 하면 그건 써야 돼. 아가씨들도 그래야지. 엄마 좀 돈 있는 사람들 해산시 사람들은 거의 이제 그건 써야 돼. 그래도 써야 돼. 세상에. 그래서 저는 언니가 오면은 뭐 장마당까지 굳이 안 가도 그래서 주변에 언니 왔어 개성공단 상품이 왔어 하면은 개성공단 상품이 왔대 걔 누구네 집에 이렇게 해가지고 싹 다 온단 말이에요. 동네에서 주변에서. 그래서 싹 다 팔고 집에서 다 싹 팔았거든. 그랬구나. 그 정도로 정말 한국 제품은 부르는 게 값이고 신뢰성이 있고 그냥 무턱대고 인정은 해요.
그래, 옷은 옷대로 재질도 좋고 잘 맞고 초코파이는 또 입안에서 넣고 근데- 화장품은 또 써보니까 네. 어떻던가요? 저는 못 써봤어요 사실. 비싸가지고 비싸니까 못 써봐. 그러니까 써본 사람들 얘기는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하면 무조건 덮어놓고 네, 덮어놓고 좋은 거예요. 이거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의심의 여지가 없고 일단 가격 대비 이거 가품은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들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가품이 아닌 게 그러니까 이게 상표랑 없고 이런 건 가품이 아니야. 근데 그거를 이제 뭐 북한 주민들이 아는 게 어떻게 하냐면 이게 공단이 일단 철수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 자재 갖고 밥사발, 국사발도 다 나오는데 이 자재 갖고 이렇게 만들어서 똑같이 만드는 거야.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공장 현장에 없다 뿐이야. 뿐이지 재질은 한국 거야. 없다라는 뿐이지 대한민국 자재들 다 갖고 와서 한 그대로야. 이렇게 얘기하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아, 그렇지. 그러나 좀 더 적히는 대한민국 기술자들이 있어서 완품으로 된 이제 그거면 더 좋겠죠? 근데 이미 철수했다는 건 다 알다 보니까 이게 그 들어갈 때 그 무슨 겹겹이 처져가 있대요. 그러니까 외부 인원은 그 공단에 언니가 취직을 해야 되는데 취직은 안 됐었거든요. 그 취직하려면은 뭐 그 경쟁률이 엄청나겠네요. 그렇죠. 개성에서. 그래서 솔직히 이제 어떻게 단편적인 신뢰를 본다면 저희 언니 신랑이 장교였잖아요. 정치 일꾼을 했어요. 그 원산에서 군사복무를 했는데 그 개성공단의 그 형부 엄마가 개성에 사니까 너네 빨리 제대돼 와라. 군복무를 하고 있겠냐? 개성공단이 번창하면 여기서 너무 잘 살 것 같아. 부자가 된다고. 그래서 깜짝 돈, 그러니까 저기는 의무제니까 군복무 내가 싫어 안 하겠어 이렇게는 못 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할 때까지 제대 명령서 떨어질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거를 제대하기 위해서 돈을 썼어요. 개성공단 그쪽에 와 살게 하려고. 돈을 뿌려서 깜짝으로 이제 막 아픈 데도 없는데 아픈 걸로 해서 돈을 막 이제 간부부에다 그 간부 뇌물을 써가지고 뇌물을 써서 돈을 흠뻑 썼어요. 왜 지금 돈 아까워하지 마. 이거 이만큼 쓰는 이제 개성공단도 가면 이만큼 뽑아 더 뽑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개성공단도 가면 금방 잘 살 수 있어. 이래가지고 언니네를 깜짝 제대시켜가지고 그래가지고 제대시킨 문건이 들어가서 이제 뭐 제대되고 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1년, 2년. 그러니까 제대 문건이 들어가면 바로 되는 게 아니라 그거 승인될 때까지 제대 명령서 떨어질 때까지 1년 반 뭐 이제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1년 반 뭐 시간을 가져서 개성에 갈 때쯤 되니까 개성공단이 철수해 버리는 거예요. 아유 운이 안 맞았구나 이게. 그래서 일이 안 아다리가. 됐죠. 아이고. 근데 누가 그렇게 빨리 개성공단을 철수하리라 생각했어요? 그 주민들도 다 이제 희망이 있고 앞으로 전망이 있구나. 분명히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이랑 개성공단을 운영한다라고 하면 우리 전국이 너무 잘 살겠구나. 이거를 다 알았었어요. 근데 벌써 이제 그거를 딱 알고 개성공단 사람들이랑 이제 월급 그걸 딱 보니까 거기 쟁탈전이 치열하잖아요. 막 그래서 개성에서 이제 어느 사람이 할 것 없이 거기를 들어가야 된다는 그게 너무 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근데 실제로 개성공단에서 일한 사람들 월급을 그렇게 안 줬다며요. 네. 물건으로 줬다며요. 그리고 월급도 다 나라 뭐 북한은 다 그렇죠 뭐 시스템이. 여기서 뭐 외국 나가는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서 기껏 벌어서 나라에다 다 바치고 뭐한 1%나 본인이 먹잖아요. 다 그렇죠. 그것처럼 똑같이 하긴 뭐 거죠. 북한 주민 자체가 북한의 노예인데 그 사람들 배를 불려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안 되죠. 절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데서 일하는 사람들일수록 더 탄압을 하고 더 저해. 왜냐면 이거를 알아버리니까 뭐 쟤네가 겉으로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부분은 사실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생활을 자꾸 막고 있어요. 지금은. 맞아요. 그러니까 그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개성에 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희망을 품었고 그럼요. 또 거기에서 나오는 제품으로 인해서 한국의 물건이 좋고 경제가 발전했고 이런 소문들이 많이 그럼요. 이제 주민들 속에 퍼져서 북한 주민들이 한국을 알게 됐고 그럼 개성공단이 네. 나오면서 많이 알았어요.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이제는 네. 전망이 있다. 네. 개성공단이 저렇게 전망적으로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 북한 주민들도 살아가기가 괜찮겠다. 유통이 되겠다. 이게 전국 주민들이 다 알았었거든 거의. 근데 그게 이제 북한의 유통은 어려운 거지. 물건을 생산해갖고 이쪽으로 나오고 인건비만 받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원래 빼가니까.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솔직히 불법이 좀 왕성하다 보니까 그렇지. 거기 이제 그 기관장이라든가 이제 개성공단 책임자 이제 분명히 이제 우리 대한민국 분들. 그러니까 저는 그때 생각한 게 뭘 생각했냐면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그때 생각했던 걸 솔직히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만큼 생각한 거예요. 아니 저거를 저렇게 다 넘쳐내오고 저러는데
저 공장이 망하지 않을까? 그렇지. 솔직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이제 남조선에서 와서 우리 남조선 이런 말 하잖아요. 대한민국보다도 한국 남조선 이런 말 하잖아. 그렇지. 남한에서 와서 저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일일이 다 지키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다 이제 뭐 뒷공작으로 뒷문을 다 빼면 저분들 입장에서는 저 사업이 망하지 않을까? 살짝 이런 생각을 그렇지. 해봤었어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네, 근데 철수한 다음에도 워낙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세상에. 제가 거기서 또 깜짝 놀란 게 와, 이게 장난 아니게 자재가 엄청 들어왔었구나. 그러니까 그거를 비상식적으로 남이 자재를 다 겠다 이제 전망을 이제 생산해 나갈 수 있는 그거를 장진 것도 알면서 철수해 버리면 그것도 다 원래 돌려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안 돌려줬잖아. 안 주고 그거는 두고 사람들만 이게 얼마나 개양심이에요, 비양심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 이거는 아무튼 깡패니까. 저기는 상식이 안 통하는 나라니까. 그러니까 예. 너무 비상식적이라서 저도 그때 그 물건 놔두고 나온 사람들, 개성공단에 투자했던 기업가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래요. 참 아픈 역사인데 그러게요. 북한이 제대로 된 나라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면은 신뢰가 쌓여서 지금까지도 아마 개성공단은 계속 연결이 됐겠죠. 그러니까 저는 제가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제가 느낀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래서 물론 지난 기간은 모르고 살아왔어요. 모든 것을 다 모르고 살아오고 그때 그 상황에서 살아남는 방식이랑 틀리잖아요. 이제 뭔가 대한민국에 와서 저도 이제 얼어붙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제 마음에도 이제 따뜻한 봄을 맞이하게 되는 시점이 되었고 배려도 받고 사랑도 그렇죠. 받아 보니까 이게 뭐야? 나도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받아들이고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북한 상황에서는 그게 안 되고 내가 봤을 때는 그 나라가 좀 더 이제 대한민국이랑 협상이 되고 얘기를 하고 자기네가 일단은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기네가 잘 살기 위해서라도 이제 솔직히 대한민국 잘 살잖아요. 그러면 좀 더 품어줄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고 그렇지.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게 대한민국이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중국에서는 솔직히 북한을 원래 먹잖아요, 지금. 그렇지. 모든 것을 다 껍데기만 씌워서 비싸게 팔아먹잖아요. 자기네 쓰던 나머지를. 맞아요. 이제 와서 다 홍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그거를 조금만 어려우면 차라리 자기 민족인 대한민국 잘 사는 나라잖아요. 맞아. 대한민국이랑 협상을 하고 얘기를 하고 평화를 하면은 사람이 나는 여기 와서 선한 것을 알고 배우게 되고 악보다 선이 이제 이긴다는 걸 알게 그렇죠. 되니까 조금 내려놓고 이제 무슨 뭔 자존심이야. 그냥 제대로 된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대한민국에서 품어주고 챙겨주고 안아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그게 그 안타까운 체제 거예요. 때문에. 그러니까 우상숭배. 그러니까 이 욕이 더 나가고 야, 지 하나만 살겠다고 저렇게 또라이질 하고 분명한 거는 답이 없는 나라예요. 이제는 전파가 이제 맞아.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런 유튜브랑 이제 들어가고 하면은 이 세부적인 것을 알 수 있다라는 시점. 이제 북한 정권한테 뭐 기대하는 건 사실 아닌 것 같아. 그렇죠. 그러게 저것들은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상황에서 그렇게 살았지. 그냥 열악한 상황에 살다 보니까 내가 누구를 줄 줄 모르고 나눔에 사는 것도 모르고 그 내 것이면 내 건 줄 알고 그렇지. 배려를 모르고 살았는데 선진국이라는 거를 또다시 느끼고 야 이렇게 사는 사람 이제 사람들이 인격과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품위랑 이거 마음가짐을 보고서 선진국이 이런 데구나. 그러게요. 그걸 상식적으로 이제 뉘우칠 때 많이 협상이 되고 대화가 될 것 같은데 맞아.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 느낌도 들죠. 네. 오늘은 우리 예나 언니 통해서 또 개성공단에 그 남아있던 자재들이 어떻게 활용이 됐는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참 우리가 교류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처럼 교류를 해봤자 어떠한 정말 그렇게 효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이 잘 산다 이 정도로만 이제 주민들이 알아차렸고 정작 주민들한테 돌아간 인건비도 전혀 없었고 그래서 참 이것도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은데요. 오늘 정말 이렇게 다양한 얘기 또 특별히 개성 얘기 들을 수 있어서 되게 신선했던 것 같아요. 네. 또 저 역시 이제 은정 씨한테 자주 이렇게 놀러 와서 지가 지난 기간 이제 많이 이제 겪어왔던 얘기들을 맞아요.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참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네. 아유. 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오늘 여러분 또 우리 저희나 언니와 함께
블랙핑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는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을 보고 이 부분에 놀랐어요. 와, 진짜 내가 한국에 저도 직행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딱 왔는데 만나는 한국 사람들마다 이빨이 거의 뭐 가지런하고 난 그게 너무 충격이었어. 그러니까. 어떻게 이빨이 하얗고 이가 다 성해. 너무 이뻐 이빨이.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야, 이 관리를 기가 막히게 하더만. 여기 그러니까 일단 이제 우리랑 저 북한이랑 너무 차원이 틀리니까 일단 의료 기술도 틀려. 치과를 얘기하니까 그 금방 와가지고 네. 그래도 그나마 이제 하나원 가정에서 뭐 치과를 되게 다 치료도 해주고 발치도 하고 뭐 인간한 건 다 치료해준단 말이에요. 예. 근데 나는 왜 못 받았냐면 임신을 했으니까 마취가 안 되다 보니까 못했어요. 근데 저 사실 어금니 양쪽에 다 없거든요. 북한에서 거의 없어요. 이게 없어요. 그 왜냐면 내가 막 이가 싸서 이제 20살 아가씨 때지? 20살 그때 딱 뽑았어. 왜냐면 이제 어금니가 살짝씩 있어. 벌레가 먹었는데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으면 싹 다 치료해주잖아. 근데 그게는 내가 이빨 싸가지고 밤에 울기 시작하면 나는 머리를 거꾸로 받고 이거 이불장 우리 이런 장롱 있잖아. 장롱 손잡이를 이렇게 쥐고 한 밤새 울었거든. 너무 싸가지고 여기까지 딱 싸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막 가서 이거 좀 봐주세요 하면 그 신경치료라는 것도 없어. 그냥 뽑아버려. 그래서 나는 여기 어금니 4개 다 뽑아버렸어. 근데 우리 북한에 그런 말 있잖아. 야 썩은 이빨 뽑은 것만큼 시원한 일이 없구나. 이런 말 있잖아. 아니 언제 쌌냐? 언제 통증이 있었냐? 그러니까 언제 통증이 내가 언제 아팠냐? 이 정도야. 그냥 뽑아버리니까 너무 시원한 거야. 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이게 답인가 보다. 정답인가 보다. 진짜 답이다. 진짜 시원한 답을 찾았다 했는데 웬걸 이렇게 고생할 줄 알았어? 아이고. 그 뒤후로는 이제 이빨을 안 하고 살았는데 소화가 잘 안 돼. 씹어서 잘 그러니까 여기처럼 뭐 식생활 수준도 무슨 이제 부드럽고 내가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었어? 뭐 이제 뭐 땅땅한 것도 먹어야 되고 이제 뭐 캔디 같은 것도 북한 사탕은 막 땅땅하잖아. 그것도 못 먹어. 씹어 먹을 수가 없어. 어금니 다 뽑아가지고 그 밥을 일단 먹는데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아이고. 이제 이따만 침대를 매년 배에다 꽂고 있었어. 거기 또 체키 만났다고 가면은 막 침을 그런 거 꼽아놓잖아. 그 침을 꼽아놓고 걸어다녀 사람들. 돌팔이야. 무서워. 언니 한국에서 침 맞아봤어? 맞아봤지. 이거. 또 떼끔하게 영화관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물리 치료 받으러 가서 맞았던 것 같아. 처음에 아니 이게 무슨 효과가 있겠냐. 그러니까 북한 침대가 중국 침대 2배야. 그거를 진짜 10cm 더 들어가. 그런 거 들어가다가 그 위장 잘못 찌르면 그래서 어떡해. 간을 찍어서 죽은 사람도 있잖아. 근데 어차피 채끼 만났어요 하면은 그 침대 가지고 꾹꾹 찔러놓는 거밖에 없잖아. 근데 너무 침을 맨날 맞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침에 중독이 와가지고 우리 고모 같은 경우는 너무 한자란 말이야 사실. 침대를 걷고 걸어다녀. 그렇게 걸어다니면 어떻게 하냐고. 괜찮대. 그랬어. 이빨 그 뒤로는 못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북한에서 했지. 그것도 이제 한 10년은 그냥 그렇게 살았어. 그래서 이제 큰 애기 넣고 너무 소화도 안 되고 이제 애기 넣고 시집가서 그나마 조금 경제적으로 이빨 하는 것도 북한은 비싸잖아. 그렇지. 그래서 북한에서 이 100원이면은 중국 돈 100원이면은 한 달을 살잖아. 한 달을 먹고 사는데 그거를 내가 이빨 할 수 있는 그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그나마 시집을 가서 신랑이 조금 벌고 하니까 그때서 이제 이빨을 해야 되겠다 또 마음이 들어. 어떻게 했어? 그래서 이빨을 다 했는데 병원에 가서? 집에서 하지. 병원이 어딨어. 뭐 이빨도 개인 집에서? 개인 집에서 하지. 그 개인 집에 가서 이빨을 했어. 이빨을 다 했는데 불란트라는 건 나 여기가 처음 들었어. 그치 틀리지. 이 죽여주잖아. 그러니까 프리를 했는데 양쪽 다 했어. 해서 지금 그래도 나름 프리를 한 사람 별로 없잖아 북한은. 근데 셋대를 각도 이렇게 해가지고 따만하게 해서 지금 그런 것도 너무 답답하고 막 거야. 미치겠어. 그럼 미치겠는 돈이니까 뽑지도 못해. 이거 돈 내고 얼마 했는데 비 100원 주고 했다고요? 양쪽 하고 나니까 한 150원 들어온 것 같아. 근데 그게 큰 돈이잖아. 네. 그래도 솔직히 비 10원 넘는 집도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그걸 다시 막 답답해. 조금 아프면 여기서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돈이 들어갔으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어. 그래 하나원에 딱 와서 지금 이빨이 근데 2년 정도밖에 안 됐어 여기 올 때까지. 2년 전에 했거든. 거기서는 제일 잘한다는 그 뭐냐면 군부대 군의 같은 거 하던 분인데 개인이 집에서 하는데 어르신인데 회산시에서는 그나마 그 사람이다. 내가 알기는 여기 와서 진짜 치과 치료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아는 거지. 그때로서는 그 북한 기술로서는 이빨을 내가 해서 이렇게 앞뒤가 딱 아래 위 이빨이 딱 맞물렸을 때 편안한 게 잘 된다라는 거라더라고. 그나마 이게 씹으니까 되더라. 나 아직 여기 사실 있는데. 진짜. 북한 이빨 아직 못 뽑았는데. 진짜
이 짝 이빨이 다 깨져서 왜냐면 그 개암 있잖아. 그거를 이빨로 막 깨먹었어. 난 프리를 했다. 다 깨져버린 거야. 다 박살나버린 거야. 그래서 그 깨진 거 뽑지도 못하고 아무튼 여기 오게 됐어. 그때도 이제 아기 때문에 병원 생활 1년 하다 나니까 또 상황이 나한테 신경을 팔 새가 없고 또 여기 오게 됐어. 그래서 이제 한국에 와서 하나원에서 지금 딱 봤는데 너무 현심한데 일단 마취를 해야 이거 뽑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마취를 못 한다라는 거야. 임신을 해서. 그래서 그 이빨을 하나도 못 하고 난 나왔어. 섭섭한 대로. 그래가지고 여기가 막 죽겠는 거야. 그래서 주변 동네 치과에 갔는데 나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치과를 못 갔어. 1년 지난 다음에 갔어. 이제 이거 딱 한 번 딱 찍더니 그 원장님이 뭐라냐면 이렇게 보는 거야. 아니 난 눕혀놨는데 계속 보는 거야. 이 원장님 왜 이러시지? 지금 나는 있잖아 쪽팔려. 이걸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가지고 지금 너무 새빨개졌어. 얼굴이 막 빨개지는 거야. 아니 죄송한데 이 이빨을 어디서 했냐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왜요? 하니까 나는 이거 치과 일생 이제 하면서 이런 이빨을 처음 본다라는 거야. 부끄러워서 막 창피하고 막 죽겠는 거야. 사실은 제가 북한에서 왔어요. 북한에서 왔는데 북한에서 했던 이빨이에요. 얘기했어. 보더니 그 원장님이 기가 막혀가지고 나는 저기 어디 아프리카 후진 국가에서 한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 다음 빵 치는 거 있지. 순간에 나는 그래도 잘하는 데서 했는데 아프리카 후진국이 뭐야. 그래서 나는 중국 돈 200원 들고 한 건데. 저는 제가 살던 고향에서는 제일 잘하는 걸로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 집에 병원에서 이렇게 해야 하더라. 그러니까 병원은 이렇게도 못해요. 개인이구나. 그나마 개인이 그래도 자기만의 기술을 막 그 발휘해서 한 건데 기가 막혀가지고 이거 아프리카 어디 후진국가에서 한 건가 해준 줄 알았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부끄럽기도 하고 조금 쪽팔리기도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그분이 막 신기하게 사람을 그 다음부터 다시 보는 거야. 지금 올려보고 내려보고 지금 완전. 치료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거기서 이빨을 뽑아줘서 이빨 다 발치하고 이제 그 엑스레이 찍은 거 보여주더라. 그때 봤어 처음으로. 북한에 엑스레이 있어? 내 이빨이 어떻게 생긴지 봤어? 못 봤어. 그냥 거울로 이렇게 이렇게 봤잖아. 그때 보여줘가지고 와 내 이빨이 이렇게 생겼구나. 그때 봤는데 이거 봤죠? 이게 양쪽으로 걸었는데 이게 이 이빨까지 다 상한다고. 오른쪽은 그나마 괜찮고 이쪽에 너무 한심해서 이쪽은 다 뽑고 여기는 좀 했어. 와 나는 너무 있잖아. 그 이후로 병원 가야 되는데 자신감이 없어져. 이거 가면 또 나 아래부터 위에까지 북한 사람은 이상하게 생겼는지 다 볼 거 아니야? 너무 희귀해가지고 이빨 이렇게 하고 계속 난 막 입이 아파 죽겠는데 미안해요. 아니 이거 닫을게요. 빨리 입 다물어 주세요 했으면 좋겠는데 난 그걸 이렇게 하고 본단 말이야 지금. 그분도 얼마나 놀랬을까. 놀랬지. 야. 세상에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여자 입을 딱 벌려 보니까 이게 뭐야? 입안에 이렇게 치료를 받아보니까 어때요? 북한에서는 치과도 난 못 가봤어요. 근데 사실 저도 한국에 딱 오자마자 나는 그나마 이빨이 관리가 잘 됐나 봐. 아니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렇게 하루 세끼 이빨 이렇게 닦지. 북한에 어디 하루 세끼를 닦아. 그리고 치약이 없어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으로 닦지. 소금 가루내가지고 비닐봉투에다 넣고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닦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밥 먹고 나서 화장실은 기본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수돗물 탁 틀고 우아하게 닦아. 북한은 밥 먹고 이거 닦으려면 강가까지 나가야 돼요. 칫솔도 다 달아먹어. 칫솔 한 개를 일생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 야 진짜 언니 칫솔을 있잖아요. 나 한국에 와가지고 가는 데마다 이 곽에다 놓은 칫솔을 그러니까. 이거 휴대용을 공연장 갈 때마다 주는데 나 그게 명품백 주는 것보다 더 좋은 거야. 나 이제는 이게 습관이 딱 돼가지고 나는 딱 자기 전에 5분 전에 이빨을 안 닦으면 이제 잠을 못 들어요. 나는 이 북한에서 뭐 이렇게 잘 하지도 못했는데 괜찮더라고. 하나원 나올 땐 괜찮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원에 왔을 때 보니까 치과 치료 받는데 어떤 애들은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빨이 어떻게 이렇게 좋냐고. 사탕 하나 못 먹어봤대. 그런 아들 이빨이 너무 좋더라고. 그리고 자기네는 농촌에서 살면서 이제 클 때까지 칫솔질 한 번도 못 해봤대. 어머 언니 그렇다니까 이게 실질적인 얘기야. 그 선생님들이 선생님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고 듣더라. 나보다 한 살 위인데 그 언니가 자기는 뭐 한 주일에 한 번씩이나 칫솔질을 해봤다고 하더라. 그렇지. 목욕도 그렇게 하는데 무슨... 그 너무 기가 막혀서 이렇게 하고 한참 보더라. 난 막 부끄러워가지고 창피해가지고 와 막 너무 창피한 거야. 부끄러운 들 어떡하겠어. 우리 삶이 현실인데, 그랬는데 그거 아직도 저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나도 치과를 갔어요. 가니까 그때 당시 이빨 요거 딱 보니까 썩은 거야. 그거를 있잖아.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쫙 도려내
걷어내고 운 같은 거 있지. 무슨 그 하얀 이빨이랑 똑같은 색깔이 있어요. 그거를 딱 집어넣는데 지금도 까딱 괜찮은 거야.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나는 생이빨을 발치했는데 이게 어금니가 뿌리가 4개더라고 나는. 그거를 보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빨을 뽑는데 피로 엄청 나오고 그 벤치 같은 걸로 막 깡짝 뽑는데 그 찍찍 소리가 나잖아. 내가 막 다 느끼는데 그 통증이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도 감수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살렸으면 지금도 쓸 수 있는 거라 몽땅. 여기 벌레가 이렇게 많아서 아팠다 하면서 보여주는데 뿌리가 4개인 거야. 너는 이빨도 이렇게 질기게 생겼냐? 뿌리가 다 2개인데 4개라고. 그 기억이 아직도 나나 지금. 세상에. 그래서 신경치료라는 건 몰랐잖아. 여기 와서 신경치료 순간에 딱 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거잖아. 그리고 돈만 내게 되면은 임플란트를 다 해주는 거야, 언니. 그리고 그 자기 상황에 맞게끔 뭐 틀니부터 시작해서 요만한 것까지도 얼마나 세심하게 이게 치료가 잘 되는지. 누우세요. 딱 누우면 여기다 뭐 씌워. 그리고 요거 딱 구멍 나는 거 덮어놓고 치과 치료를 하는데 이러고 잤다니까. 너무 간질간질하고 시원하고 그래가지고 있잖아. 이빨 관리를 잘해야 돼. 치과가 제일 비싸서 난 뭔 소린 줄 알았어. 왜냐면 북한은 치과 의사들이 제일 의사 중에서도 핫질이잖아. 근데 그 치과가 중요하다라는 걸 모르고 그 사람은 누구도 안 하겠다 하잖아. 그러니까 제일 한심한 의사가 치과를 하나 탁 지키고 앉아있는데 그 이빨 뽑고 난 기절했어. 그렇게 하나 뽑고 두 번째 이빨 뽑으려고 하다 까무라쳤어 나. 까무라쳐서 뭐지? 아니 그거를 1시간 동안 뽑는데 사람 죽겠는 미친 거야. 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 하면 근데 찍 소리 나고 이게 원시 시대도 아니고. 널리 부들부들 떨다 손톱 이거 너무 꽉 쥐고 있다가 까무라쳤어. 미쳤구나 완전히. 그랬어. 세상에. 그뿐만 아니라 병원 뭐 수술장이 도살장이잖아. 진짜 이게 또 우리가 치과 부분에서 참 이게 감탄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여기는 언니 무슨 무대도 아닌데 병원에 치과 조명이라는 게 있어. 누우면 그러니까 그 처음에 딱 들어가면서부터 너무 깨끗하고 병원이 환경이 얼마나 좋아. 그렇지. 북한 병원 소독약 냄새, 병원 냄새가 너무 나고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렇게 되잖아. 맞아. 병원에 북한은. 이게 딱 들어가면 꺼리끼게 돼. 부스랑 그 그렇지. 사체 냄새 같은 거, 그다음 그 화장실 냄새, 병원 호실마다 들어가면 거기서 막 음식 끓여 먹어가지고 그 냄새. 막 죽겠잖아. 여기 오니까 병원이 너무 깨끗하고 야 이게 완전히 무슨 어디 별장 같은 느낌. 맞아 맞아. 드라마에서 보던 별장 같은 그거뿐이야. 음악이 착 잔잔한 음악 나오는데 순간 마음을 아주 그냥 정돈 딱 시켜주잖아. 그러니까 까무라칠 일이 없어 일단. 그 긴장감을 싹 풀어주는데 선생님들이 왜 그렇게 살더래? 그러니까 한자분 우리 북한 한자 야야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잖아. 완전 그게 막 이렇게 맞아. 반하다 보니까 덜 가더라고. 그렇지. 지금도 이게 아프잖아요. 아파서 가면은 그날로 치료가 된다는 게 기적이야. 그러니까 기구들도 있잖아. 물 써는 거 해봤어 언니? 스케일링이 뭐냐면 이게 탁 또 누워 있잖아. 그러면 여기다 이제 이거 딱 움직이지 못하게 껴놔. 그렇게 해놓고 맞아. 물 있잖아. 그 요만한 수도관 같은 거를 맞아. 쫙 안팎으로 그러면 이 안팎에 박혀있던 맞아. 찌꺼기들이 다 나와버리는 맞아. 거야. 그거 맞아. 그거 받으면 너무 시원해. 그 1년에 한 번은 무료잖아. 그래? 나는 가서 지금 받고 있는데 이따가 음식이 청소하고 오거든. 청소하고. 뭐 뭘로 막 갈더라. 갈고 막 그 청소하고 소독하고 오는 거 그거 하고 오거든. 근데 되게 그거 하면 그 마음이 거뜬해지는 거야. 북한은 그런 서비스도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 여기 너무 서비스가 좋아가지고 우리 북한 사람들 이빨 있는 사람 없어. 55세 정도 이빨 어금니 어느 정도 뽑았다라고 하잖아. 앞에 끝까지 다 뽑아대겨. 다 뽑고 몽땅 틀리를 해. 그래서 조금 이제 50대만 지나면 할머니들이야. 몽땅 이빨 뽑고. 여기는 100살 저기 거의 뭐 80세 90세 할머니들도 이빨이 하얗고 까지런해가지고 얼마나 예쁘니 언니. 우리 옆집 뱃집의 정말. 어르신이 70 몇 세인데 응. 여기 거까지 임플란트를 몽땅 박아놓는다라는 거야. 나는 할머니가 이제 임플란트를 박아서 뭘 하나? 그런 이렇게 생각했어. 근데 이제 보니까 그 문화가 여기 문화잖아. 맞아. 내가 건강하게 오래 살려면 이빨이 든든해야. 우리 북한에서 그런 말 있잖아. 이제 어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 든든한 거. 그렇지. 제일 중요하다는 부분을 보존해야 그 생명이 보존되는 이 원리조차를 모르니까 맞아. 거꾸로 싹 다 뽑아치우면 뭘 먹고 살아. 그러면 배에서부터 배탈이 나고 소화를 안 돼. 그냥 말이 안 나가. 그렇지. 도마를 하면 진짜 잔소리야. 야 이거 치과는 진짜 레전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이 관리 잘하시고 건강하게 100세까지 화이팅 합시다. 오래 살려면 나도 이빨을 해야 되겠어. 감사합니다.